아이돌 한국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거시가 네가 그때 거시기를 거시기에서 거시기 하지 않았냐? 내가 좀 기분이 거시기 했는데 너는 왜 자꾸 거시기 한겨? 저는 오늘 흥미로운 단어를 만났습니다. 거시기 하다. 사투리인 줄 알았지만 의외로 표준어더라고요. 이름이나 하려던 말이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 또는 말하기 곤란한 대상이나 말을 대신 지칭할 때 쓰는 군소리입니다. 어르신들만 쓸 것 같은 말이지만 이 녀석 생각보다 쓸모가 큽니다. 애둘러 말하고 싶을 때 특히 효과적이죠. 그 유연함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대충 쓰게 되는 표현 같지만 거시기는 신중하게 말을 고른 끝에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거시기한 속내를 알게 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거시기하다고만 했을 뿐인데 그 말을 알아듣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지자연은 무명, 이름 없음에서 시작한다는 글을 떠올려 봤을 때 무명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거시기하다는 인생의 진리와 같은 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거시기한 것들의 예찬론자인 저는 DJ 진진이었습니다. 나는 누워서 내게 없는 것만 떠올려요. 밤은 누구도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죠. 쌓였던 아쉬움을 털다 인연을 지워버렸죠. 내 새끼손가락 끝에 걸린 미련이 아파요. 어젯밤은 정리하다 샜고 코끝에 걸린 그대는 이제 봄이 찾아왔네요. 사랑했어요. 난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봄. 나는 행복할 때 이상하게 큰 허물을 느껴. 밖은 화창한데 내 집은 빛이 닿지를 않고 너는 이제 없네. 이불을 덮었다 잔 것처럼 오늘 거울 속엔 어제 감춰둔 슬픔을 비추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도란의 DJ 진진입니다. 후후! 방금 들으신 곡은 데이먼스 이어의 Untitled 07이었습니다. 제목이 무명입니다. 의역한다면 혹시 거시기 머시기는 아니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서 오프닝에서는 거시기하다라는 말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거시기하다 말은 저는 사실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거시기해. 이게 약간 저는 오늘 오프닝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투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또 표준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은 굉장히 많죠. 또 어른들이랑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이거 좀 얘기하고 거시기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그래
라는 표현을 좀 거시기해 라고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굳이 긴 말이나 속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대충 거시기하다 라는 말로 좀 때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편인지 못해서 좀 거시기한 편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원래는 못해서 좀 거시기한 편이었죠. 속으로 항상 쌓아두고 썩히고 혼자 골병 들고 막 이랬었던 사람이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구나 라고 해서 저도 사실 음악적으로 좀 풀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문제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사회 시스템이 좀 어쩔 수 없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쨌든 뭐 갑과 을이 존재하고 항상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책임감에서 오는 뭐랄까 조금은 무거운 것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길러져 오고 그렇게 이런 삶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참 당연하면서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친구들에게 이럴 때 거시기하다를 써보자고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약간 해외에서 온 친구가 그건 좀 거시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말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약간 친구들한테 예를 들어 야, 나 지금 뭐 콩국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너 같이 먹으러 갈래? 그건 좀 거시기해. 네,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나는 지금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친구가 무언가를 먹자고 권유할 때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거시기한 마음을 기다리는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와 반디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1년 전, 10년 전 거시기했던 일들을 보내주세요. 다시 말하긴 좀 그렇다고 쌓아놓자니 좀 답답할 때 저 찐디에게 털어놓으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저는 오늘 초대 손님의 팬이라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또 거시기하지는 않고 매우 좋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댄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너시티의 Good Life 나갑니다. Let me take you to a place I know you wanna go. It's a good lif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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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don't wanna stand around and beg you. Just don't say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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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have got a feeling that you're gonna like it. What I'm doing to you. And I'm doing what I'm doing. I'll be doing what you want me to do. Life is shining like this, driving
네, 오랜만에 돌아온 또 댄스 머신이죠. 발재간이 아주 거시기한 분입니다. 텍쌤 나와 계십니다. 웰컴. 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텍님 나와 계십니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가 거의 2주 만에 뵙게 됐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네, 2주 동안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몰입했고요. 이제 네네. 또 설레임을 가지고 여기 찾아왔습니다.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거시기하다는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춤을 추다가 좀 거시기했던 경험이 있다. 거시기한 이 경험은 주로 뭐 안 좋은 기억이죠. 뭐 그쵸, 그쵸.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 약간 부끄러웠던 기억이나 뭐 대표적인 거는 요즘도 가끔 실수를 해요. 이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바지 자크를 열고 수업을 하다가 제가 중간에 화들짝 놀라서 야. 대부분 춤을 배우는 친구들이 여자 학생들이 대부분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쵸, 제가 그런 그쵸. 거 되게 조심하는 스타일인데 그때 그때 정말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면서 네. 그거 아세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화장실을 이제 들렀다가 왜냐면 저희는 그 이렇게 뭐 벨트나 이런 것들을 고정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핀 같은 네. 걸로 이제 마이크도 차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고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이걸 또 풀었다가 뭐 했다가 하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붙어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야 이러고 딱 올라갔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 진짜 난감하죠. 네 문이 열려 있다가 네, 굉장히 거시기했던 그런 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할 그런 경험담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아도라는 거시기한 것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디의 흥미 진진. At 찐디 승미진진, we talk about Korean expressions with experts from their respective fields. Today House Tech is with you. 오늘은 텍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서 허니제이님은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근데 꼭 싸워야만 하나요? 언니들 화해하시면 안 돼요? 자, 잘 봐, 언니들 싸움이다. 라고 또 그 춤 프로그램 나와서 또 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아주 지적인 토크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지적인 토크 전에, 우리 혹시 텍쌤은 누군가와 진짜로 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싸웠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게 정말요? 남아있는데 그때 빼고는 한 번도 싸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평화주의자이시군요. 네. 약간 그때 왜 싸우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럼요. 그 캔디를 이제 서로 먹겠다고 이제 치고받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먹을 거 특히 이제 불량식품 네. 이런 거에 또 환장을 하던 약간 그런 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약간 하우스텍은 참지 않는다. 아니면 평소에 화가 나도 좀 잘 참는다.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아주 잘 참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쌤은 약간 얘기할 때도 보시면 되게 차분하고 평화주의자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좋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렇다 치고 댄스 배틀일 때 또 이야기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 한국인들이 춤의 세계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스트릿 댄스 배틀은 누가 어디서 왜 여는 건가요? 이 댄스 배틀은 처음에는 있지 않았고요. 이게 있어봤자 춤이 시작한 처음 뉴욕이나 그런 댄서들만 치더라도 네. 클럽에서 그냥 한 명씩 나와서 춤을 추고 들어가고 근데 그 댄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오늘은 제가 나보다 아까 그
사이퍼에서 춤을 더 잘 췄다.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내일은 가서 내가 쟤보다 더 잘 춰야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서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일본 댄서들이 약간 이런 거를 정형화시켜서 댄스 배틀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심사위원을 두고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 해서 한번 승패를 가려보자. 그런 룰들이 이제 한국까지 넘어와서 한국에서 제 기억에는 2000년도에 첫 이런 힙합 하우스 댄스 배틀이 열렸던 기억이 있어요. 우와. 그때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었던 기억도 있고 저도 참가를 했던 기억이 있고 대박이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조금 더 이제 체계적이고 이제 상금도 있고 막 스폰서도 있고 그쵸. 그런 좀 좋은 환경의 배틀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댄스 배틀. 이게 쌤한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정말 많이, 정말로 많이. 네. 그리고 우리 진진 군을 만났던 것도 네. 배틀장에서 만났던 그쵸, 거고 그쵸. 네. 네. 정말로 많이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성과를 올렸던 거는 정말로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도중에 탈락이었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험이자 용기였고 그거를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저 역시도 그때 너무 어렸지만 뭔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배틀을 나가서 내가 그동안 연습한 거 보여줘야지. 약간 무조건 이겨야지보단 저는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약간 좀 막 흥분해서 춤을 추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평화주의자. 네. 이 사람과 배틀을 하는 거지만 나는 저지들에게 심사위원분들에게 내가 연습한 거 보여줘야지. 내가 이 춤에 얼마만큼을 출 수 있는지 내가 연습한 거 보여줘야지 마인드로 좀 대회를 나갔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조금은 거뒀던 기억들이 좀 그렇죠. 있는 그리고 것 되게 같습니다. 그 당시에 되게 용기 있던 그거는 댄서로서 아. 네, 용기 있던 활동이었죠. 정말. 부끄럽네요. 뭔가 저의 어린 시절도 보셨으니까 그게 참 부끄러운데 아무튼 배틀장에 갔을 때 분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를 처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은 조금 무서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거기 처음에 갈 때는 조금 뭐 어색하겠지만은 거기서 친구들을 사귀고 동료들을 사귀면은 그 다음 갈 때는 그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되는 거고 맞아요. 또 더 동료들이 늘어나고 또 그 다음 갈 때는 정말로 또 더 편해지는 거고 그렇게 돼서 맞아요. 제 경험은 그냥 정말로 아주 편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역시 약간 무서워했던. 왜냐면 제 첫 배틀이 슈퍼 티네이저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거의 중학교 초반 때였으니까 14살 때였을 거예요. 대회를 처음 나간 게. 그래가지고 14살 막 그때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 다 나보다 형 누나들이고 그렇죠. 선배들이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그때 막 예선 탈락하면서 역시 난 안 되나? 막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무서웠던 그렇죠.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대회를 좀 많이 나가면서 좀 쌓은 데이터로는 그냥 가서 춤추고 그냥 즉흥으로 프리스타일 댄스를 추는 곳 정도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싸워서 이겨야 돼 막 이런 생각 막 갇혀가지고 제 춤도 못 보여주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텍쌤의 배틀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배틀 스타일은 일단은 진진 군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연습한 거를 일단은 시험해보는 무대라는 생각이 제일 크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약간 음악을 잘 듣고 잘 표현하고자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배틀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음악의 그런 패턴이나 그걸 빠르게 캐치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에 조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지분들도 똑같이 이제 춤을 추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항상
제가 느끼기엔 저는 뭐 심사를 봐본 적은 없지만 항상 제가 조금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제가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좀 음악을 즐겼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요. 아, 음악을 되게 잘 맞추는 친구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럼이 원래 그 전에 전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5년 정도 치다 보니까 패턴이라는 게 좀 빠르게, 진짜 그러겠다. 빠르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런 비트가 나올 거다라는 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 듣는 노래여도 이쪽에서 필인이 나올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우스를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트 킬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쌤이 또 기억을 해주시니까 제 어깨가 이만큼 더 올라가네요. 자, 심사위원 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일단은 그 대회를 여는 이제 그 크루들이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대회를 여는 친구들끼리 이제 회의를 통해서 지금 요 근래에 아니면 요 근황에 제일 핫하거나 잘하는 댄서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회의를 거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댄서들과 그거 아니면은 경력이 제일 높은 선배 댄서들을 모시자 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심사위원들을 섭외하는 경우가 제일로 평균적인 아.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핫하시기 때문에 택쌤도 지금 저지를 굉장히 많이 또 네, 보고 감사하게도 계시잖아요.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저지로서 심사를 하는 기준, 하우스 댄스를 또 오래 하셨다 보니까 저지까지 또 보고 계신데 약간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제 기준은 정말로 춤 잘 추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심사를 보는 곳은 하우스 댄스를 겨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결론적으로 하우스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우스 댄스의 파운데이션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작들과 자기의 감각이나 자유로운 무브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잘 나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춤만 잘 춘다고 하우스 배틀에서 못 올라가고 그 하우스 댄스 배틀이기 때문에 그 공통적인 파운데이션들이 얼마나 잘 장착이 돼 있는지 그거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우스 기본기 스텝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30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또 잘 활용하면서 춤을 자유롭게 잘 추느냐. 맞아요. 저도 그때 라떼를 생각해 본다면 그때 바디앤소울 팀 생활을 하면서 형들이랑 7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연습하면서 기억이 남는 건데 100개씩 기본 동작을 7명이 7번을 돌아가요. 하루에. 그래서 저희는 3시간 동안 4,900개의 기본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실력이 나왔던 거죠. 그렇게 수련을 했으니까. 그렇죠. 거의 수련 느낌으로 항상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저희가 연습실에서 쌤이 못 쉬게 했었어요. 그거 다 끝낼 때까지. 그래서 그게 기본 루틴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수업들을 들으면서 저희의 그 팀 생활이 그때 정말 고단했었죠.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연습생 생활을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정말 학원에서 맨날 막 유리에 스키 찰 정도로 맨날 하고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열심히 했으니까 잠시 쉬고 와야겠습니다. 추천곡을 또 들고 와 주셨다고요? 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 중에 한 곡입니다. 스티브 헐리의 Jack Your Body. 네, 노래 듣고 올게요. Jack your body, jack your body, jack your body, jack your body, jack your body.
여러분들은 지금 춤꾼들의 방송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나 반디의 무료 메시지 보내주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까 댄스 배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잖아요. 혹시 요즘 상금 좀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이게 근데 또 이게 그 환경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댄서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 사비로 이제 열정적으로 여는 대회들은 좀 상금이 조금 이제 소규모인 거고요. 네네네. 이제 대기업에서 스폰을 해줄 때가 있어요. 이야. 그래서 그때는 상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심사를 하나 보는데 거기 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1등. 그럼 정말 많이 바뀌었죠, 진짜. 이야. 대기업에서 스폰을 해주고 우와. 어마어마하죠. 라떼는 말이죠. 쌤도 마찬가지셨겠지만, 그러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상금을 보고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좀 커져서 조금 더 보상 받는 게 조금 제대로 된 것 같아서. 그건 너무 좋은 네. 그거네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1등 막 진짜 많은 대회가 100만 원. 그렇죠. 진짜 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야 100만 원. 그래서 보통은 50만 원 되면 진짜 큰 그렇죠. 거다라고 얘기하고 100만 원 막 진짜 막 세계 대회급 막 이런 느낌으로 저희한테 다가왔었는데 야, 엄청 커졌군요. 자, 제가 대회처럼 상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실 때마다 리액션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황새가 좀 천천히 가주면 좋을 텐데 말이잖아요. 너무하잖아! 네, 이 속담을 가져온 것은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처음 춤을 추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계기는 정말로 다들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사소한 계기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네. 중학교 때 저는 원래 미술을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짝이 춤을 엄청 잘 추는 짝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수학여행 갔는데 네. 그 친구가 무대에 서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정말 춤을 좋아하게 됐어요. 되게 사소한 이유. 맞아요. 그게 진짜 계기가 네. 참 사소하지만 뭔가 굴러서 되게 크게 느껴지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하우스를 시작했던 건 제가 연예인
그때 당시에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학원을 갔는데 거기 트레이너 선생님이 전공이 하우스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하우스도 같이 배워. 도움 많이 될 거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하우스 음악을 먼저 알게 됐었죠. 원래는. 그래서 음악은 알고 있었지만 하우스라는 장르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히려 그 아이돌을 키우는 그 반보다 하우스에 더 집중이 돼가지고 옛날에 실제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나 연예인 안 할래. 나 하우스가 너무 재밌어. 그 정도로 그게 있죠, 네, 진짜. 진짜 그 하우스의 매력은 정말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죠. 사실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었던 건데 루즈렉이라는 그런 스텝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맨날 듣고 이렇게 자랐었는데 정말 그 정도로 어려우면서도 그렇죠. 표현했을 때 그 쾌감이나 이런 게 정말 대단한 장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우스였나요? 그분이 하우스를 아니요. 이것도 되게 그냥 사소한 이유인데 제가 이제 댄서 생활을 할 때는 힙합 댄서였어요. 힙합을 추는 댄서였고 이제 주로 안무를 했었고 TV에 나오는 백업 댄서 일을 많이 하다가 네네네. 어느 순간 제 이제 20대 초반에 친한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친구들이 조피디 친구여라는 그 노래 백업 댄서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춤이 하우스 댄스였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도 내 친구들이 하는 거 하고 싶다. 같이 공감대를 갖고 싶다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우스를 제가 지금 추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계기가 진짜 대박이다. 저는 하우스 전공을 물론 저도 하우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이 하우스에 스며들게 된 계기는 약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한 번 경험했다가 이거 너무 재밌다 라고 해가지고 전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우스를 잘 출 수 있다는 약간 확신이나 근거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 지금 닉네임이 하우스 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저 닉네임도 없었고 그냥 실력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중간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 드는데 네. 누군가가 저한테 제 선배님이 넌 하우스 하니까 닉네임 하우스 택이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게 무언가를 저한테 쥐어주는 것 같고 책임감이 생긴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럼 정말 내가 마음 먹고 모든 걸 다 걸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러니까 책임감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 스승님의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이었네요. 그렇죠. 네, 진짜. 그 선배님한테 지금도 행사장에 만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만날 때마다 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좀 뱁새구나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많죠. 근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제 친구들이 하우스 댄서들이었고 저는 힙합 댄서였다가 친구 때문에 하우스를 하게 된 경우라서 그때 친구들하고 비교를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먼저 하우스 댄서 시작할 걸.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고 되게 많이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로 저는 기억이 들거든요. 비교를 하는 순간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뱁새로서 황새를 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달려봤습니까? 연습 시간이나 뭐 이런 거, 기간이나. 그렇죠. 일단은 뭐 연습은 당연한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때 했던 친구들이 너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제 본인들의 각자 환경이나 본업 때문에 춤을 이제 다 안 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거기에 절대 안 진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연습은 연습인 거고 그냥 정말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를 걸고서 드리는 말씀. 정말 꾸준하게 했다. 진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아이돌로서 지금 뭐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그럼요. 있지만 저 역시도 하우스를 어떻게 보면 떠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회장을 너무 가고 싶었어요. 뭔가 그때 당시의 느낌을 너무 느끼고 싶어가지고. 근데 뭐 직업도 직업이지만 뭔가 내가
그때 감성을 느낄 자격이 있나? 아, 약간 이런 있죠. 생각도 저는 혼자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실 지인도 없고 뭔가 대회를 이제 어디서 여는지도 잘 이제 데이터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언제 한번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쌤을 알게 됐으니까. 네, 제가 한번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은 대회 있으면은. 너무 좋아요. 나중에 꼭 한번 구경이라도 딱 가가지고 뭔가 그때 감성을 한번 PD님이랑 작가님도 같이 네. 한번 네. 꼭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또 저지 보시는데 또 네네.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때 감성. 지금은 많이 또 달라졌겠지만, 그렇죠. 그때 뭔가 향수를 느끼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자, 아무튼 뭐 노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력으로 극복해낸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술 영역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 뱁새는 황새를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무조건 이길 수 있죠. 근데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간에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꾸준함과 성실함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얼마만큼 투자를 하냐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냥 계속 투자를 해야 우리가 언젠간 그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투자를 안 하고 그 결실 뭔가 열매를 바란다면 사실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 우리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댄서가 다리를 잘 찢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요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출처를 안 밝히면 마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출처를 좀 밝혀봤고요. 사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하우스클럽 오픈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딥하우스 명곡을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스터 핑거스의 Can You Feel It 듣고 올게요.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고오고 둥가둥가하기 위해 나타났다. 항공이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너를 위한 파워 무브를 보여줄게.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특공대.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술봉을 또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 조카에게 사줬던 요술봉이 이제 쌤한테 들려 있으니까, 자, 혹시 이 요술봉을 활용해서 어떤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로는 뭐 이렇게 팔로 이용하는 춤을 한다거나 오. 일단 근데 이걸로는 하우스 댄스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들고 발만 움직이는 거니까. 마치 발을 조정하는 약간 뭐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죠.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이었고요. 자, 순발력 좋은 택쌤과 함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루에서 둘세 나이샤 님이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둘세입니다. 한국어로 달달하다고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페루 사람이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업을 정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돈이 충분하지 않은데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하니까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건지 아닌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을 좀 그만둬야 하는 항공이의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댄서가 꿈이셨나요, 쌤은? 아니요, 처음에는 미술을 준비했었고 네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댄서가 꿈이었죠. 그러면 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주변 반응은 좀 어떠셨나요? 일단 부모님의 반대는 정말 심하셨었고요.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몰래 백업 댄서를 할 때 그 TV에 나오는 걸 녹화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를 해놓고 장롱에 숨겨놓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가 TV에 나온지 모르고 춤을 추는지 모르고 근데 그걸 이제 한번 들통이 난 적이 있죠. 그걸 계기로 제가 이제 그동안 모아놨던 비디오 테이프로 다 보여드리면서 TV에 나와요, 엄마. 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정말 여기에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확신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걸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확신이 좀 느껴졌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반응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그 둘세 나이샤님의 고민처럼 돈하고 연관이 좀 바로 좀 직결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업을 들으려고 해도 사실 돈이고 뭔가 뭐 대회도 참가비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때 전 또 더욱 어렸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크게 느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돈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많아요. 정말요? 너무나 많았고 정말로 힘들었었고 근데 그때 그 시절을 제가 지금 참고 꾸준하게 넘겼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그때 빨리 보상을 받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이 직업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직업인데 뭔가 익어야지 뭔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일단 결론은 너무나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다. 만약에 우리가 사연자였다면 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현실적인 문제와 어쨌든 꿈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갈래 길에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이거를 이제 춤으로 빗대서 제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너의 춤보다 지금 너의 상황과 너의 가족의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니 그거를 지금의 상황보다 좋게 해결을 하고 나중에 조금 지나서 너의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걸 해도 늦지 않았고 만약에 그걸 안 하고 너가 지금 다른 직업으로 바꾼다 해도 그건 되게 용기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용기 있는 거니까 저는 그걸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할 수 있는 거지만 내 꿈은 사실 내가 정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해야만 이뤘을 때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저도 사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내가 좀 더 학업 유지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고 이걸 만약에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사실 모든 선택을 할 때 제 좌우명은 후회 없이 하자. 예,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조금 후회가 덜 남는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연자님이 우리 둘째님이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방금 진진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만 있으면은 언제 시작해도 좋으니까 맞아요. 꿈은 무조건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언젠가 내가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찾고 다시 도전해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꿈이라는 건 사실 저는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님도 지금 당장은 학업에 신경을 더 못 쓸 수 있지만 그냥 잠깐 미뤄진 것뿐이지 꼭 포기한다는 표현을 저는 굳이 안 쓰고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대학을 좀 그만두신 듯 하지만 우리 둘째 나이샤님에게 그래도 마지막 메시지 힘내라고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의 경험상은 이제 무언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금 타이밍이 지금 이제 둘째 나이샤님이 말씀하셨던 가족을 위해서 뭔가 아니면 그 환경을 좀 좋게 만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진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학업에 대한 꿈은 또 좋은 타이밍으로 다시 바뀌어서 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힘내시고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약간 숙제가 되었던 우리 주문을 또 한번 외쳐드려야 될 텐데 외워드려야 될 텐데 우리 둘째 나이샤님을 좀 응원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약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만의 타이밍으로 자기만의 타이밍에 스텝을 밟아라. 자기만의 타이밍으로 스텝을 밟아라. 네. 근데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우스 댄서로서 뭔가 본다면 그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트를 어떻게 맞출 거냐. 자기만의 타이밍으로 스텝을 밟아라. 아주 쌤의 직업을 좀 잘 살려가지고 또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문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얌만 같이 해주세요. 네. 그럼 둘째 나이샤야 자신만의 타이밍으로 스텝을 밟아라. 얍! 이야, 자신만의 타이밍으로 스텝을 밟아라. 이건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마무리를 또 할 시간이에요. 정말 시간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저 2주 전도 그렇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나누면서 또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네. 우리 진진군 앞으로 제가 파이팅 아유. 응원 보내드리면서
꼭 다시 만나기를 어이, 바라겠습니다. 정말 대회장 한번 초대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제가 우리 PD님들과 작가님들이 제가 하도 하우스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먼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잊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거시기 하다와 관련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하시고요. 마지막은 블루식스의 뮤직 앤 와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항공이들아 그리고 우리 텍세마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